이재명 대통령이 약 1시간 전 G7 정상회의에 참석하기 위해 캐나다로 출국했습니다. 취임 12일 만에 외교 무대에 데뷔하는 건데 12.3 계엄 이후 멈춰섰던 대한민국의 정상 외교가 복원된다는 의미도 있습니다. 이제 관심은 다자간 회의의 틈을 빌어 미국, 일본 정상과의 양자회담도 성사될 수 있을진데 첫 소식 이승환 기자가 보도합니다. 성남 서울공항에 도착한 이재명 대통령 부부가 김병기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와 대통령실 참모진 등의 환송을 받으며 대통령 전용기에 오릅니다. 캐나다에서 열리는 G7 정상회의 참석을 위해 출국길에 오른 건데 취임 12일 만에 국제무대 데뷔입니다. 이 대통령은 1박 3일간의 외교 일정에서 12.3 내란 사태와 탄핵 정국으로 6개월 넘게 멈춘 정상 외교를 복원하는 계기로 삼겠다고 강조했습니다. 민주 한국이 돌아왔다 라는 메시지를 국제사회에 알리는 첫 국제 무대가 될 겁니다. 정상 외교의 복원을, 재가동을 알리는 출발점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또 주요국 정상들이 한자리에 모이는 만큼 신뢰관계를 조기에 구축해 실용외교에 본격 나서겠다는 전략도 깔렸습니다. 당장 다음 달 초로 시한이 다가온 관세 협상 등 통상 문제를 풀어갈 실마리도 찾을 수 있을 것으로 대통령실은 기대하고 있습니다. 이 대통령은 이번 자리를 통해 각국 정상들과 유대감을 형성하고 통상 문제를 비롯한 현안에서 실질적 성과를 낼 수 있는 토대를 마련할 것입니다. 현지 시간으로 오늘 오후 캐나다 캘거리에 도착하는 이 대통령은 먼저 우리와 같은 초창국 정상들과 양자회담을 가질 예정입니다. 이어 주최국 환영 행사에 김 여사와 함께 참석하고 이튿날 G7 정상들과 확대 세션에선 에너지 공급망 다변화, 인공지능 에너지 연계 등을 주제로 발언할 계획입니다. 또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이시바 시게루 일본 총리와 첫 정상회담이 성사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협의에 진전이 있어서 구체성이 있는 단계까지 가 있다라고 설명했습니다. JTBC 이승환입니다. 3대 특검이 임명되고 처음으로 윤석열 전 대통령이 재판에 출석했습니다. 취재진은 소환 조사에 응할 거냐는 질문을 이어갔는데 윤 전 대통령은 지지자들 좀 보게 가로막지 말라는 말만 했습니다. 법정에선 계엄이 해제된 뒤 김용현 전 장관이 중과부적, 그러니까 적은 수로는 많은 적을 상대할 수 없었다고 말하는 육성 파일이 재생됐습니다. 김태영 기자입니다. 내란 사건 7째 재판에 출석한 윤석열 전 대통령이 점심 휴정 시간에 법정을 빠져나옵니다. 질문하는 기자의 말을 잠깐 끊더니 자신을 연호하는 지지자들에게 손을 흔듭니다. 특검에서 소환 조사 요구하면 응하실 건지 궁금합니다. 질문이 이어지자 멈춰서서 지지자들 쪽을 가로막지 말아달라고 합니다. 경찰 출석 요구 이번엔 응하실까요? 세계 특검 모두 아니, 저 사람들 좀 보게 이 앞을 가로막지 좀 말아주시면 안 되겠어요? 어? 이쪽으로 조금 앞으로. 세계 특검 모두 정치 보복 특검이라고 보십니까? 특검 출범 등 현안에 대한 답변은 끝내 없었습니다. 이런 가운데 법정에선 계엄 직후인 지난해 12월 4일 새벽에 김용현 전 장관이 주재한 주요 지휘관 회의 당시 음성 파일이 재생됐습니다. 김 전 장관은 이 자리에서 우리 군이 대통령의 명을 받들어 임무를 수행했다며 중과부적으로 원하는 결과가 되진 않았지만 할 바는 다 했다고 생각한다고 말했습니다. 중과부적, 적은 수로는 많은 적을 상대할 수 없다는 뜻입니다. 검찰은 해당 음성 파일이 국회 의결을 막기 위해 계엄군을 투입한 걸 보여주는 물적 증거로 보고 있습니다. 김 전 장관을 보좌한 전 국방부 군사보좌관도 증인으로 출석해 이를 뒷받침했습니다. 비상계엄 해제 뒤 윤 전 대통령이 국방부 결심 지원실을 찾아 김 전 장관에게 국회에 몇 명 투입했느냐며 거봐 부족하다니까 1,000명 보냈어야지라고 한 말을 들었다는 겁니다. 그리고 김 전 장관이 노상원 씨와 통화를 하며 응 상원하하는 말을 들었고 나중에 노 씨가 내란 사건에 개입됐다는 말도 들었다고 증언했습니다. JTBC 김태영입니다. 김건희 여사가 오늘 오후 서울 아산병원에 입원한 걸로 확인됐습니다. 아산병원에 나가 있는 취재기자 연결해 자세한 소식 알아보겠습니다. 자, 김산 기자, 왜 입원했는지 취재가 됐습니까? 네, 김건희 여사 측은 오늘 오후 이곳에 입원한 것은 맞다고 밝혔습니다. 지난 금요일부터 평소 앓던 지병으로 외래 진료를 받아오다 오늘 오후 입원한 걸로 전해졌습니다.
정확히 어떤 질환 때문인지 등은 확인되지 않고 있는데 위중한 상태는 아닌 걸로 파악됐습니다. 이 아산병원은 18층이 VIP 특실로 운영되는 걸로 전해졌는데요. 외부인 접근은 차단된 상태지만 일반인이 접근 가능한 로비 등에선 아직까지 별다른 경호 조치 등은 보이지 않고 있습니다. 네, 위중한 상태는 아닌 거군요. 아산병원에서 진료를 받다가 입원을 한 건가요? 네, 전직 대통령 가족들은 보통 서울대병원에서 입원 진료를 받아왔습니다. 그런데 JTBC 취재 결과 김 여사가 앓고 있던 지병으로 이곳 아산병원에서 진료를 받아왔고 그 때문에 지금 같은 병원으로 입원을 한 걸로 보입니다. 2022년 김 여사가 선천적 심장병을 앓는 캄보디아 소년을 한국에서 수술을 받을 수 있게 해줬는데 그때 수술을 맡은 것도 바로 이 아산병원이었습니다. 네, 김 여사 특검이 곧 본격 시작될 텐데 입원을 했습니다. 혹시 입원이 언제까지인지는 결정이 된 게 있습니까? 네, 김 여사 특검이 대통령실의 특검보를 추천해달라고 요청하며 한창 수사팀 구성에 속도를 낼 때 김 여사가 입원을 한 겁니다. 김건희 여사는 도이치모터스 수사 때부터 소환 조사를 연거푸 거부해 논란을 자초했었습니다. 최근 검찰 명태균 수사팀의 소환 통보 역시 대선에 영향을 줄 수 있다는 우려와 함께 심신미약을 불출석 사유로 들었었는데요. 향후 특검이 김 여사를 불러 조사를 할 때도 이 지병 치료가 변수가 될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오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서울 아산병원에서 JTBC 김산입니다. 정부가 경기 회복을 위해 국민들에게 민생 지원금을 지급하는 내용의 추경안을 조만간 발표합니다. 이재명 대통령의 공약이었던 전 국민 25만 원 지급 대신에 소득 수준에 따라서 15만 원에서 최대 50만 원까지 차등 지급하는 방안이 거론되고 있습니다. 하혜빈 기자입니다. 대통령실은 오는 19일 목요일 국무회의에서 올해 두 번째 추경안을 상정해 논의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규모는 20조 원 안팎이 될 걸로 보입니다. 지난 5월 산불과 통상 분야에 주력한 13조 8천억 원가량의 1차 추경안에 이은 이번 추경의 목표는 내수 활성화입니다. 이재명 대통령의 공약이기도 했던 지역화폐를 통한 민생회복 지원금 지급 등이 포함될 전망입니다. 아직 지급 대상은 결정되지 않았습니다. 민주당은 그간 전 국민에 같은 금액을 주는 방안에 무게를 두었습니다. 민생회복 지원금은 복지정책이 아닌 경기 부양 정책인 만큼 무엇보다 전반적인 소비 진작 효과를 내는데 초점을 맞춰야 한다는 겁니다. 보편적인 지원이 필요하다는 게 당의 입장이고 정부는 여러 가지 경제적 상황, 재정 여건들을 보고 지금 검토를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하지만 재정 상황을 보면 선별 지원이 적절하다는 목소리도 있습니다. 일반 국민, 차상위 계층과 한부모 가족, 기초생활수급자로 나눠 한 차례 차등 지급하고 소득 상위 10%를 제외한 나머지 전체 국민에게 일정액을 추가 지급하는 방안도 논의되는 걸로 전해졌습니다. 형편에 따라 최소 15만 원에서 최대 50만 원을 받게 되는 시기입니다. 당정이 오늘부터 협의에 나선 가운데 민주당 지도부 핵심 관계자는 대통령도 보편 지급이라는 철학과 원칙을 가지고 있다면서 재정 여력을 감안하되 당의 의견도 녹여서 이번 주 수요일 안에 최종안을 낼 예정이라고 설명했습니다. JTBC 하혜빈입니다. 지금 보시는 건 몸이 불편한 장애인이나 노인에게 다리 역할을 대신해주는 의료용 전동 스쿠터입니다. 그런데 이걸 타면 지하철역에 설치된 교통약자 승강기를 이용할 수 없는 경우가 너무 많다고 합니다. 왜 그런 건지 밀착 카메라 이가혁 기자가 보여드립니다. 의료용 전동 스쿠터를 직접 탔습니다. 의료기기법으로 관리되고 보험급여 대상이기도 한 한마디로 장애인이나 어르신들의 공식 이동수단입니다. 이걸 타고 지하철 편하게 탈 수 있을까요? 서울 지하철 6호선 마포구청역 8번 출구. 교통약자 승강기가 있는데 진입로부터 너무 좁습니다. 제가 한번 들어가는 걸 시도해 볼게요. 이 각도가 안 나와서 들어갔다간 이게 망가질 것 같아요. 이거 안 되겠죠? 네. 다행히 길 건너 2번 출구에 승강기가 또 있었습니다. 탑승 성공. 이번엔 또 다른 승강기를 타고 승강장이 있는 지하 3층까지 내려가야 합니다. 들어가나요, 지금 뒤에? 다른 승객이 좁은 틈 사이로 타려고 하자 역무원이 안전을 걱정해 말립니다. 지금 보면 정말 끝에서 끝까지 모두 이용해서 겨우 탑승을 한 상황이고요.
2호선 환승이 되는 합정역에 도착했습니다. 이제 승강기가 어디 있는지 찾아야 되는데 승강기 앞, 다른 사람은 다행히 안 보입니다. 여기 앞에 한번 비춰주실래요? 여기 지금 제가 바퀴를 정말 끝까지 다 붙인 상황이고요. 2호선 시청역에 내려 개찰구로 올라가는 승강기를 탔습니다. 네. 다른 승객은 비집고 들어올 수밖에 없습니다. 문이 안 닫힙니다. 의자 뒤에 건 작은 가방이 문제였습니다. 아, 네, 죄송합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너무 좁죠? 마포구청역에서 시청역까지 오는데 죄송하단 말을 계속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아, 이게 왜 이렇게 긴장되고 사실 그러니까 이건 제 개인적 감정이지만 눈치도 보이고 아까 막 가방도 이렇게 좀 끌어당겨주고 그랬는데 이게 쉽지 않네요. 그러니까 좀 약간 좀 슬픈 생각까지 들고. 강승규 국회의원실을 통해 서울교통공사 관할 지하철 1호선부터 9호선 모든 역에 있는 승강기 재원을 확보했습니다. 총 1,017대 중 232대는 대형 의료용 스쿠터 탑승이 어려웠습니다. 스쿠터 세로 길이가 약 1m 40cm인데 승강기 내부 세로 길이가 이보다 짧거나 같기 때문입니다. 우겨 넣다시피해 문이 닫히면 그나마 다행입니다. 국민 누구나 이용할 수 있는 법원과 검찰청이 있는 서울지하철 2호선 서초역입니다. 지금 이 승강장에서 지하 1층 대합실로 올라가야 하는데요. 이 엘리베이터로 가능할지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지금 최대한 붙였고요. 보겠습니다. 시청역에서 걸렸던 가방도 아예 빼고 몇 분을 기다려도 문이 닫히질 않습니다. 지금 닫혔다가도 다시 열리죠? 다른 분들이 이용하셔야 되니까 일단 전 뒤로 빠지겠습니다. 여러 번 시도했지만 결국 서초역 밖으로 나가는 건 실패했습니다. 승강기 내부의 손잡이 봉 때문에 유효 면적이 줄어든 게 문제였습니다. 서울교통공사는 이용자 안전 확보와 효율적 운영을 위해 지속적으로 유지와 보수를 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 밖에도 직접 타보니 여러 문제점이 확인됐습니다. 타는 곳과 전동차 사이 넓은 간격 때문에 이렇게 덜컹거리는 것 정도는 약과였습니다. 승강기 출입구 앞 공간이 너무 좁아 한두 번만에 회전할 수 없다는 건 꽤 큰 문제였습니다. 스쿠터를 돌리고 돌려 겨우 승강기에 다가갔는데 문이 그냥 닫혀버리기 때문입니다. 자, 왔죠? 그러면 닫히기 전에 빨리 타야 돼. 이거 또 내려가자. 서 있는 공간이 좁다 보니 실내를 범할 수밖에 없는 경우도 있었습니다. 죄송합니다. 네, 죄송합니다. 타기에 불편하다로 끝이 아니라 외출 자체를 꺼리게 만든다는 게 문제입니다. 막 인상 쓰는 사람들도 있어요. 왜 나왔냐고 이런 식으로. 이거를 타고 들어가면은 평 시민들이 엄청 불편해해요. 그런 것 때문에 또 미안해서 자주 안 가게 돼요. 물리적인 불편함보다 더 힘들었던 건 바로 이런 분위기였습니다. 나라에서 구매 보조금을 지급하는 이 공식 의료용 스쿠터로도 교통 약자 승강기를 이용하는 것은 무척 어려웠습니다. 그 위축과 좌절, 민망함을 저도 이렇게 직접 타보기 전까지는 전혀 알 수가 없었습니다. 지금도 누군가는 매일 느끼고 있을 이 지독한 감정에 공감하고 개선책을 내놔야 할 때입니다. 밀착 카메라 이가엽입니다. JTBC 뉴스를 시청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저희는 저녁 6시 30분 뉴스룸에서 뵙겠습니다.